자, 2026년 5월 모의고사 공통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달려볼게요. 지수법칙 문제죠. 지수로 바꿔주면 2의 3분의 5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라서 4번. 다음,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니까 1을 대입하면 5번. 자, 이번에는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5x 0 넣으면 1이니까요. 적분함수가 1입니다. 여기다 1 대입해주면 3번이겠죠. 다음 4번.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물어봤으니까 3이고요. 1의 우극한을 물어봤으니까 2겠죠. 3 더하기 2는 5번입니다. 다음 5번. 원점을 지나는 곡선의 점근선이 식선 y는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면 이제 b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0,0을 대입해 주시면은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 말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a랑 b를 더하면 1번이겠죠. 다음 6번. 두 양수 a, b라고 했고요. 주기가 3파이라고 했네요. 주기가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지금 b가 양수라서 그냥 b분의 2파이가 3파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b는 계산하면 3분의 2겠죠. 한편 최대 최소의 차가 6이다라는 것은 이 a를 2배한 게 6이란 얘기니까 a 값은 절대값이 3인데 역시나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이겠죠. 3이랑 3분의 1 더해주시면 통분해서 1번입니다. 다음 7번.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고요. 양변에 x는 a를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니까 a는 풀마 1이죠. 그런데 f형이 0보다 크다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둘 중에 뭘 고를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겠죠? 그럼 좌변은 fx, 우변은 2x-3a인데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음수여야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3이고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3이니까 5번. 다음 8번.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네요. 등비중항을 사용하면 a1 곱하기 a5는 a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첫째 항이 음수면 셋째 항, 다섯 번째 항처럼 홀수 번째 항은 모두 음수일 테니까 a3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 항해주면 2a4가 8이 되니까 a4 값이 4겠죠. 근데 마침 물어본 게 a2이기 때문에 등비중항을 한 번 더 사용해 줄게요. a2랑 a4를 곱해주시면 a3의 제곱이 되니까 요놈은 4고 요놈은 6의 제곱은 36이라서 약분해주면 9입니다. 3번. 다음 9번. fx가 다항함수고요. gx는 fx랑 2차 함수를 곱해놨으니까 당연히 g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그럼 요 극한을 해석할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하려면 분자도 0에 수렴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G1이 4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양변에 1을 대입해 주시면 4는 2F1이니까 F1 값이 2입니다. 한편 이건 G'1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친구를 곱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G'X는 2x 플러스 1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f'x고 여기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 줄게요. 그럼 9는 3f1인데 f1이 아까 2였죠. 더하기 2f'1입니다. 따라서 f'1은 이항해주면 2분의 3이고요. 2랑 2분의 3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1번입니다. 다음에 10번. A가 예각인 삼각형 ABC가 있다. 왜 저번에 반지름기를 물어봤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이 생각나야겠죠. 그럼 대각과 대변의 사인각과 길이 B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진 걸 보면 두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A를 끼인 각으로 하는 두 변이죠. 넓이가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나타내고 싶으면 편의상 이 길이를 C랑 B라고 잡으면 이 24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잖아요. 근데 B랑 C를 곱하면 60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30이겠죠. 이항해주면 사인 A가 5분의 4임을 알 수 있고
예각이니까 코사인은 5분의 3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제곱은 16 더하기 225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5분의 3이겠죠. 자, 약분해주면 12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72고요. 그러면 241에서 72를 빼면은 169죠. 169는 13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13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법칙을 써서 2r은 사인 a가 5분의 4니까 13 곱하기 4분의 5다 해주시면 되겠죠. 2를 넘겨주면 8분의 65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11번. 자, 점화직이 주어져 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직전항이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만들고 직전항이 0 이상의 수면 3씩 깎아서 언젠가는 다시 음수로 만드는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죠. 근데 주어진 거는 A3이 A1 더하기 4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항과 셋째 항 사이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것도 첫째 항이고 첫째 항이 양수냐 음수냐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첫째 항이 음수인 거야. 그럼 둘째 항은 마이너스 2A1이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A3를 구할 때 아래에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이게 나 조건에 의하면 A1 더하기 4랑 같으니까 따라서 계산해 보면 3A1이 마이너스 7이니까 A1은 마이너스 3분의 7이겠죠. 음수니까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 A1이 만약에 음이 아닌 수였던 거야. 그럼 A2는 A1 마이너스 3에서 계산할 텐데 이러면 또 이제 고민이 되죠. A3를 구할 때 A1 빼기 3을 했더니 다시 음수가 되어서 이제 다음 항을 구할 때 위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1 더하기 6이 됐을 수도 있고 A1 빼기 3을 했는데도 여전히 양수라서 밑에다 한 번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죠. 이게 각각 A1 더하기 4랑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되고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A1 값은 계산이 되겠죠. A1을 구해보면 3분의 2네요. 3분의 2는 당연히 양수다도 만족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얘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3분의 2에서 3을 빼면 음수가 맞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4번. 다음 12번.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에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t는 1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가? 바뀌겠죠. 여기다 단순히 1을 넣어서 0이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3t-8 곱하기 t-1인데 그러면 3분의 8과 t는 1에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실제로 부호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도 바뀌는 게 맞죠. 이건 참이고요. 니은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의 점피 위치가 2인가? 가속도도 구해야 되고 위치도 구해야 되니까 결국 미분 적분을 다 해야 됩니다. 적분 먼저 해보면요. 위치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t제곱 더하기 8t.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적분상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해보면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6t-11이고요.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은 는 1 해보시면 t가 2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 2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8-22 더하기 16이니까 계산하면 2네요. 니은 참이네요. 다음 디귿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속력 즉 속도의 절대값 씌운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계산했을 때 6이 나오는가 그걸 확인하셔도 괜찮고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요게 이제 위치 함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근데 t가 1일 때랑 3분의 8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요렇게 세팅이 될 것이고 대충 원점이 여기쯤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0 2일 때 방금 계산해 보니까 위치가 2였잖아요. 그지? 그 1일 때 같은 경우는 대입해 보시면
1-2분의 11 더하기 8 이렇게 되니까 통분했을 때 2분의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지금 2분의 7이고요. 대충 2를 대입한다고 하면 여기쯤 있겠지 뭐. 아 여기쯤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름 고려하면 2가 여기쯤 있어야겠네. 여기쯤 있어서 여기가 2다.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적당히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이동했냐 그러면 2분의 7만큼 이동하고 2분의 7에서 2만큼 이동했으니까 우리는 2분의 7 더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되죠. 직접 적분하셔도 되고 이미 적분해놨으니까 이제 위치 함수를 토대로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산하면 5가 나오기 때문에 5는 6이 아니죠. 그 디귿은 거짓말입니다. 2번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연속의 함수 fx를 줬고요. 0부터 12까지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a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고 한편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줬네요. 정직하게 계산해 보면은 k 플러스 12에서 k를 빼면 12분의 f의 k 플러스 12 마이너스 fk를 한 값이 2분의 1이다 이거니까 사실 뭐 k라고 쓰든 x라고 쓰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x로 통일할게요. fx 플러스 12는 이항했을 때 fx 더하기 6이다. 이런 식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12칸 차이 날 때마다 6씩 커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정보하고 마침 12칸어치의 함수를 줬는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의 경계에서 연속임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x에다 0도 대입하고 12도 대입을 해볼 텐데 1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루트 25 마이너스 1이니까 4입니다. 그러니까 4f의 12가 12a가 되는데 약분해주면은 f12는 3a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조건에 의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f0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f0이 3a-6이면 알았으니까 이제 연속임을 이용해서 여기서 0을 대입하면 사라져 버리니까 0으로 보냄으로써 극한값을 대신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이냐, fx를 이항하면은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ax잖아요. 여기다 0을 대입할 수는 없고 분모가 0이 되니까 0으로 보내는 건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극한을 취할 겁니다. 유리화를 해줄게요. 그럼 밑에는 2x만 남고 위에는 ax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데 x를 1로 보내면 얘는 약분하고 1이 아니라 0으로 보내야죠. 계산했을 때 그냥 a가 됩니다. 2가 약분되니까. 따라서 f0이 이 우극한인 a하고 값이 같을 테니까 둘이 같다. 그래서 a 값을 계산하면 3이겠죠. 나한테 물어본 건 f28이거든요. 얘도 이제 요 놈을 이용하면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지. f의 28은 f의 16 더하기 6이랑 같고 f16은 f4 더하기 6이랑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f4에다가 12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f4는 그냥 여기다 정직하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분모에 4를 대입하면 루트 9-1이라서 3-1은 2고요. 그럼 약분하면 2a가 되는데 a가 3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1 해주시면 답은 18, 2번입니다. 자, 이렇게 14번 y는 sin x와 y는 k가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했고 뜬금없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CD를 하겠대요. 자, 이게 뭐 뜬금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뜬금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k랑 관련이 있는 징후를 준 겁니다. 약간 여러분이 숫자로 보면 이해할 만한 좋은 예시가, 예를 들어 k가 5분의 3이라 상상해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입니다. 예를 들면요. k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k가 만약에 2분의 루트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숫자를 안 넣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1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각변환 공식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를 편의상 알파라 하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런데 요게 알파임을 이용해서 C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d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칭성으로 치면은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지금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확 쉬워집니다. CD-AB가 9분의 2파이라고 했는데요. CD 길이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알파고요. AB 길이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알파입니다. 자, 그거를 뺀 것이 9분의 2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4알파는 파이를 넘겼을 때 9분의 11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알파 값을 구하면 2알파를 구합니다. 2알파를 구하면은 양변을 2로 약분하면 되니까 18분의 11파이고요. 왜 2알파를 구했냐면 물어본 게 AB 길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2알파를 구하면 돼요. 그럼 파이에서 18분의 11파이를 빼면 되니까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15번. 1보다 큰 p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고요. t는 마이너스 p보다 크다고 하네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고 요놈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하고 y는 x 더하기 t가 만나는 x좌표 중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를 알파 베타로 잡았습니다. 이게 t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t에 대한 함수로 식을 쓴 거죠. 한편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 교점부터 교점까지 절대값 f에서 직선을 뺀 함수를 적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뺀 함수를 교점부터 적분한다고 하니까 넓이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그놈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다라는 정보를 줬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지금 p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면은 이게 그냥 fx.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를 뒤집어 까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그립시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가 되겠죠. 근데 y는 x 더하기 t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인 친구야. 그럼 이제 왜 이런 걸 줬나 알 수 있는 게 t가 딱 마이너스 p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죠. 얘가 이거보다 내려가 버리면 교점이 이제 없잖아요. 이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줘야 교점이 최소 2개는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것 같고 그럼 p가 1보다 크다는 왜 있는 것이냐. 제가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이제 교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바느질해서 이렇게 세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사실은 이 0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랑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런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납작한 거야 생각보다. 이렇게 납작해. 그래서 기울기 1인 걸 그렸더니 여길 지나게 그렸더니 이렇게 뚫어버리는 게 아니고 얘가 그냥 슝 지나가는 거야. 이런 교점이 이렇게 2개만 생기잖아요. 얘는 그림상 3개 생기는데 그 기준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크냐 작냐 요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해서 0을 넣어보면 미분해서 0 넣으면 마이너스 p잖아. 근데 그걸 얘는 뒤집어 깠으니까 여기 기울기가 p란 말이에요. 0에서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p인데 그게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맞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런 장치를 싹 무시하고 그냥 이거겠거니 하고 풀었어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런 게 왜 있나를 이제 언급한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무데나 그려볼게요. 기울기 1인 직선을 이렇게 찔렀다 해봐. 이 정도쯤 찌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생기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거랑 큰 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만 더 올릴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대값 f에서 x 플러스 t를 뺀 함수를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상 곡선에서 직선을 뺀 함수를 적분하기 때문에 곡선이 위쪽에 있는 영역은 양수가 될 것이고 곡선이 아래쪽에 있는 영역, 즉 직선이 위쪽에 있는 영역은 반대로 뺀 셈이니까 음수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이제 요 넓이랑 요 넓이는 빼는 거고 겨우 코딱지만큼 요만큼 넓이를 더하게 되는 거지. 뭐 계산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딱 봐도 이러면 쥐값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죠. 오히려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건 최대거든. 그 말은 이제 t값을 바꿔서 직선의 위치를 옮김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이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내려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딱 원점을 지날 때까지 내렸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넓이는 더하고 이 넓이는 뺀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내리잖아요. 더 내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만나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 넓이를 빼게 됩니다. 아, 그럼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거 대놓고 음수인데 이거는 음수가 적분해서 2분의 1이 될 리가 없잖아요.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값이 2분의 1이구나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넓이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교점을 직접 찾아서 여기서 범위를 쪼개가지고 적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넓이 공식으로 풀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집어 까기 전에 그림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직선과 이차 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교점부터 교점까지의 간격의 세제곱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넓이 공식. 그래서 저는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뺄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캡슐 모양 이만큼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가 이루는 이 넓이를 구해서 뺄 겁니다. 그럼 이 허연 부분은 어차피 공통이라 날아갈 거고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만 누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6분의 1 곱하기 간격이 0부터 p까지면 p의 세제곱이겠죠. 여기 이제 2개 있고요. 빼기.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찾아야 돼. 지금 이 친구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x잖아요. 요거하고 x제곱 빼기 px를 연립합니다. 어차피 뭐 x는 약분해주면 되는데 넘겨서 풀게요. p 플러스 1x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0 또는 p 플러스 1이라서 지금 여기 교점의 좌표가 p 플러스 1입니다. 넓이 공식을 써주시면 6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1의 세제곱이겠죠. 이걸 계산하는 게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2p 세제곱 마이너스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은 3이다. 넘겨서 계산하면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는 0이다. p에다가 4 같은 걸 넣으면 0이 되지 않을까요?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는 0 되겠네요. 5번이겠네요.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근이 있진 않을까 하고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쪽은 허근이기 때문에 4가 아닌 다른 실근 p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6번. 반지름 길이가 8이고 중심과 크기가 4분의 3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부채꼴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곱하기 4분의 3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8, 3에 24파이니까 a는 24겠네요. 다음 17번. 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요거를 이제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갤 수 있는데 1부터 7까지 k제곱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a 2k 마이너스로 쪼갤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친구를 절로 이항해 줄 겁니다. 그럼 1부터 7까지 홀수번장과 짝수번장을 모두 더한다라는 것은 그게 1부터 14까지 모든 항의 합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사실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는 공식 쓰시면 되죠.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1 공식에다 n 대신 7을 대입하면 7 곱하기 8 곱하기 15니까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140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진수 조건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결과적으로 x가 6보다 크면 진수 조건 만족할 수 있겠죠. 자, 요 놈을 절로 이항해 주시면
로그 2에 x-4 더하기 로그 2 x-6이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이렇게 처리하고요. 3이면은 로그 2의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라 볼 수 있죠. 진수끼리 비교합시다.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인데 8이 넘어오면 16은 0이겠죠. 인수분해 주시면 2 또는 8이지만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건 8입니다. 다음 19번. 자, 3차 방정식을 줘놓고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1이라며. 이 친구는 뭐 바로 미분을 해도 되는데 x제곱으로 슬쩍 묶어오면은 관계를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여기 극대값이 40a 제곱인 것이고 0에서 극대 이 교점이 3a인 거라서 비율 관계를 사용하면 여기가 2a겠죠. 뭐 미분해도 금방 알 수 있고요. 근데 얘가 양의 실근 개수가 1개라는 거는 얘한테 x축을 찔렀을 때 여기가 0이니까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런 데 찔렀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찌르자니 여기가 0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 그럼 가능한 선택지는 여기가 0인 것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2a를 대입했을 때 혹은 비율관계상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 0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a를 대입할까요? 2a 대입할까요? 상관없죠. 대입할게요.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4a 세제곱이네요. 자, 요게 0이다 풀면 되고 딱 봐도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4a 제곱으로 약분해 주시면 a 마이너스 10이 0이네요. a는 10입니다. 자, 20번. 첫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K를 구해라 그랬고 AN이 양수가 아닌 수면은 마이너스 2배를 하고 양수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수열입니다. BN이. 근데 B3 더하기 B5가 2 B4 더하기 6이다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불쾌하죠. 이 6만 없었으면 등차 중앙인데 이게 있다는 거는 3, 4, 5는 순서대로 등차가 아니란 얘기잖아. 반면에 4, 5, 6은 또 등차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BN이 이거 아니면 이걸 쫓아가는 상황에서 얘만 연달아 쫓아가고 있든가 얘만 계속 쫓아가고 있으면 얘를 고르든 둘 다 등차니까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꼬여버렸다라는 거는 3, 4, 5 중에서 여기서 여기로 혹은 반대로 갈아타는 순간이 한 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첫째 항이 8이라 그랬거든. 그럼 첫째 항이 양수니까 공차가 음수라서 계속 얘를 쫓아가다가 3, 4, 5 중에 어딘가에서 음수로 갈아타는 순간이 왔나 봐. 공차가 음수란 뜻인 거지. 그런데 4, 5, 6은 또 등차란 말이야. 그럼 4랑 5는 세트란 말이지. 그럼 얘가 혼자 노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얘까지는 양수인데 A3까지는 양수인데 B4랑 B5부터 음수인가 보다. 얘까지는 양수인데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A5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A4가 돼서 얘네는 음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항이 8이라 했으니까 첫째 항 기준으로 식을 써볼게요. A3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5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합시다. 좌변은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D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2D가 되겠네요. 그럼 6D가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의 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게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는 양수일 테니까 A를 그대로 따라가고 넷째 항부터는 음수라서 그 뒤로는 쭉 얘만 따라가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A1, 2, 3는 그냥 더하고 B4부터 B10까지는 마이너스 2배를 한 걸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4 더하기 A5 더하기 쭉 해서 A10까지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등차 중앙을 적극적으로 쓰면요 이 친구는 3A2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이 A7인데 그게 7개 있으니까 7A7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A2는 첫째 항이 8인데 공차가 마3이니까 5, 3, 15. 그다음에 A7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8인데 공차가 마3이니까 6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잠깐만 맞나? 6, 3 마이너스 10 하고 7개니까 말 70. 맞죠? 그럼 플러스 140이니까 계산하면 150 오겠습니다. 다음에 21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형은 0인 3차함수 fx가 있다. 자, 원점을 지난다고 했고요. P는 양수고 K는 0이 아니랍니다. 그래놓고 G라는 새로운 함수를 줬는데 P보다 작을 때는 fx,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친구로 갈아탄대요. 그러니까 fx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다음에 적당히 K배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직하게 식으로 쓰면은 F의 P하고 KF의 0이 같다는 얘기고 동시에 F'P와 KF'의 0도 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F형이 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FP도 0이란 얘기겠지.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P가 0이랑 겹칠 일은 없고 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X에 대한 방정식 GX는 빵의 모든 실근의 합이 2P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의심하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그래프잖아요. 지금 원점도 지나고 P, 0도 지나는데 중근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0, P 아니면 0에서 중근을 갖고 나중에 P에서 근을 가질 수도 있죠. 0, P, fx가. 그러면 이 어떤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이 두 경우 모두 다 여기서 탈락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F'P나 F'0 중에 하나가 0이란 얘긴데 지금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근인 경우는 둘 다 탈락이고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그래프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좀 옮겨 봅시다. 얘를 옮기지 말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실근을 갖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그럼 이제 뭐가 고민이냐? 이 하나, 둘, 세 개 중에 누가 0이고 누가 P일 거냐? 요게 이제 고민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G 입장에서는 P보다 작을 땐 F만 쫓아가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져가. 근데 이 뒤부터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F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적당히 K배를 한 놈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요 놈을 겹쳐버렸네. 자, 얘만 뗄 수 있을까? 요 놈을 그대로 P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 미분이 불가능해요. 평행 이동만 해갖고 미분이 안 되고 얘를 적당히 K배를 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K가 아무래도 음수여야겠지? 이 친구를 대충 뒤집어 까야 요렇게 뒤집어 까야 미분이 가능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다시 그려야겠다. 이 친구를 뒤집어 까서 어디 갔어? 요게 평행이동 한 놈이고 요 놈을 적당히 뒤집어 까면은 요 정도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미분 가능하게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모든 실근의 합이 2P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0이랑 P랑 요 놈을 더해서 2P가 돼야 되거든. 근데 P랑 2P가 되려면 P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가 P일 수는 없잖아. 이 그림이 이제 나 조건 때문에 탈락인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개형 중에서 0이랑 P의 위치를 좀 바꿔보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역시나 여기까지는 쫓아가겠지. G를 선택할 때. 근데 이 뒤부터는 이 친구를 또 P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일로 오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역시나 적당히 K벨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를 그대로 당겨서 이렇게 그렸다가는 미분이 안 되잖아.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K가 적당히 음수라서 뭔가 요렇게 미분이 잘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요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G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가능성이 있어? 여기랑 여기랑 얘를 더해가지고 이 P가 되는 건 아까랑은 다르게 가능성이 있지. 하나가 음수거나 양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 여기가 마이너스 P고 여기가 2P면 딱이죠. 여기가 대칭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특수한 케이스가 정답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해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인 경우인데 이거는 방금이랑 같은 방법으로 방법이 아니라 같은 이유로 또 불가능합니다. 모든 근의 합이 2P가 될 수가 없겠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을 해볼 텐데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우리가 fx를 마이너스 p랑 0이랑 p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식을 써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p 곱하기 x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하면은 합차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얘가 p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을 만든 다음에 이 p를 대입을 해보세요. p를 대입하면 2p제곱이야. 요게 f'0을 k배한 거랑 같아야 되는데 f'0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p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k 값이 마이너스 2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존의 요 극대랑 극소가 절대값이 같거든요. 근데 요 놈은 얘 마이너스 2배를 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2배나 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극값이 2분의 3 루트 3인 것이니까 여기가 4분의 3 루트 3이란 얘기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고요. 그럼 이제 이 여기 혹은 여기의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을 써먹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넓이 공식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편의상 알파를 잡으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알파를 잡지 말자. 이건 좀 이따 잡고 그냥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 간격을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차는 도함수가 축과 이루는 넓이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해서 넓이 공식을 쓰면 6분의 최고차 한개 3 곱하기 저 간격의 세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분의 3 루트 3인 거야. 4분의 3 루트 3이랑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은 간격이 2분의 3 루트 3이니까요. 그럼 약분해주면 세제곱해서 3 루트 3이 되는 건 루트 3이죠. 그래서 이 간격이 루트 3이다라는 것은 여기 알파 값이 그 절반인 2분의 루트 3이라는 뜻입니다. 알파 값 말고 여기 좌표가. 근데 우리는 또 비율 관계를 알잖아요. 1대 루트 3이다라는 비율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극소가 되는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면 얘는 거의 루트 3을 곱해서 2분의 3이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함수값을 구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넓이 공식으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그럼 따라서 f는 결정이 됐습니다. f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x고요. 여기다 4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64 마이너스 9니까 계산하면 55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개형이 이거겠구나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2번. 지수함수를 줬고요. 밑이 2고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고 로그 함수를 줬는데 아무래도 딱 보면은 뭔가 역함수를 의심해야겠죠.
근데 아쉽게도 역함수는 아닙니다. 예, 물론 역함수임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관계로 문제를 풀 수는 있을 텐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요거 위에 점씨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s를 하겠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1이랍니다. 지수함수 혹은 로그함수 위에 놓여있는 두 점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삼각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가 있으면은 여기쯤에 a가 있고 여기쯤에 b가 있습니다. 물론 a, b 중에 누가 좌표가 크다 작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기울기가 1인 거예요. 근데 삼각형 ABC가 한 변 길이가 2루트 1에 아니 그러면 이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는 A하고 B가 두 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편의상 이 A의 좌표를 알파 콤마 2의 알파 플러스 1승 플러스 K라고 잡는다면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2 콤마 2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요 알파 플러스 2를 요 곡선에다 대입해 주시면 2의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K랑 같잖아요. 이걸 풀면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2의 알파 플러스 3승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승이 2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은 3 곱하기 2의 알파 플러스 1승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2의 알파 플러스 1승이 3분의 2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저 풀면 알파도 구할 수 있겠죠. 로그를 이용하면 되니까 로그 2의 3분의 1입니다. 물론 이제 분수가 꼴 보기 싫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점 A 좌표를 구했고요. B 좌표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C라는 점은 이제 이 곡선 위가 아니라 다른 곡선 위의 점인데 A, B랑 연결했을 때 정삼각형이 나와야 돼.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은 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제 여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쯤.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적당히 이제 잘 찍으면은 정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C의 이제 후보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일 수도 있냐? 반대쪽일 수도 있죠. 반대쪽. 꼭 이제 아래로 내려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정삼각형이 발생해서 여기가 C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적당히 C1, C2라고 잡읍시다. 그럼 결국엔 수직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과 수직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비를 이용하면은 1대1 대 루트 2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도 우리가 삼각비를 적극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좌표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세요. 이게 2루트인데 절반 했으니까 루트 2잖아. 그럼 한 칸 한 칸이잖아. A에서 한 칸 한 칸 위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 점 기준으로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면 이게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6이면 알 수 있어요. 그치? 이만큼이 루트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직각 이등변임을 이용하면 1대 루트 2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당연히 요 길이도 루트 3이면 알 수 있지. 결론은 우리가 C1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점 A가 알파 콤마 2 알파 플러스 1승 플러스 K인데요. 지금 이 친구는 아까 3분의 2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3분의 2 더하기 K거든요. 알파는 지금은 냅두고 좀 이따 대입합시다. 알파는 여기 구해놨으니까. 그럼 얘는 X좌표 붙어오면 알파에서 한 칸 가고 루트 3만큼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콤마 Y좌표는 3분의 2 더하기 K에서 1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루트 3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은 더하고 루트 3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C2 같은 경우는 얘랑 반대로 움직이면 돼. 동일하게 요 점까지는 가는데 루트 3만큼 아까는 더한 다음에 뺐다면 지금 X좌표는 빼고 Y는 더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다 그대로인데 여기가 빼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더하기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 점 또는 이 점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 그지? 그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점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C1부터. y좌표가 계산하면 3분의 5 더하기 k-루트 3이고 x좌표에 대입하면은 로그 2에 알파 플러스 1-루트 3 더하기 k 더하기 1인데요. 2를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는 3분의 2가 될 거고, 지금 이 알파라는 게 아까 로그를 구해놨잖아요. 근데 로그 속에 로그를 또 넣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수꼴로 바꿔줄게요. 그럼 2에 3분의 2 더하기 k-루트 3은 알파 플러스 1-루트 3 더하기 k인데, 이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쎄함이 느껴지죠. 물론 처음에 이렇게 접근 안 하고 여기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동원을 해서 평행이동 관계로 기하적으로 푼 친구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전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방으로 와봤거든요. 그렇잖아. 좌표를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위의 점이면 대입할 수 있는 건데 시키는 대로 대입한 거잖아. 이거 이상한 거 없잖아.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계산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풀 거야?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 지수함수나 다항함수를 연립하는 꼴인데 그런 거는 계산이 일반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몇 개 때려 넣는 거 말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여기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인생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묘하게 뭐가 될 것 같음을 느껴야 돼. 포기하긴 일러. 그렇잖아. 뭔가 냄새가 나잖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3분의 2인데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로그 2에 3분의 2예요. 그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3분의 2 더하기 k 빼기 3 3분의 2 k 빼기 3 그지? 뭔가 있잖아. 뭔가. 잠깐만. 지금 보니까 나 대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이너스 k니까 제가 대입을 살짝 실수했네요. 처음에 C1을 대입한다 그랬는데 여기 x-k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잘못됐어. 왜 부호가 반대가 됐을까? 그지? 이거를 대입을 했는데 갑자기 부호가 반대가 됐네? 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거는 안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플러스 1까지 맞고 이 뒤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k. 요게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약간 발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y는 2에 x 더하기 k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함수가 있고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랑 얘는 둘이 역함수거든요. 평행이동 관계를 확인해 보시거나 xy를 실제로 잘 바꿔보시면 역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함수를 떠올리냐면 여기에다 3분의 2 대입한 게 이거고 여기다 3분의 2 대입한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뭔진 몰라도 둘이 같대. 역함수 관계인데 둘 다 x에 3분의 2를 넣으면 둘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의 교점의 x좌표 중에 하나가 3분의 2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증가하는 지수 로그 함수기 때문에 둘이 교점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y는 x 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값도 3분의 2고 이 값도 3분의 2란 뜻이죠.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거 혹은 이거를 이용하면 충분히 k를 로그랑 루트가 덕지덕지 붙은 괴상한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 점이 두 개였잖아. 이걸 넣든 어차피 똑같이 풀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만 보고 반대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논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k 값이 가능한 게 두 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식을 두 개로 써볼게요. 여기서 이제 k 두 개를 아까 k1, k2라고 잡으면 2의 3분의 2 더하기 k1 마이너스 루트 3은 3분의 2인 거고, 3분의 2 더하기 k2 플러스 루트 3이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k의 합이니까 s라는 거는 k1 더하기 k2거든요. 근데 이걸 구하고 싶잖아.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3분의 2승. 이거는 2의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더하기 3분의 2승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조립하는 거야. k1, k2를 직접 구해서 여기 대입해도 괜찮겠지만 느낌 있잖아요. 얘네 둘이 곱해갖고 조립될 것 같지 않아? 양변을 곱해. 루트 3도 싹 날아가면서 3분의 4 더하기 k1 더하기 k2가 9분의 4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날려 있으니까 역수를 취해줘. 역수를 취해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다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k1 더하기 k2 역수했으니까 4분의 9.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아니고 플러스 3분의 2잖아요. 얘한테 2를 더해주면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한테 갑자기 2를 더해줄 수는 없으니까 양변에다 2의 제곱을 곱해주면 돼. 양변에 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요놈이 플러스 3분의 2가 될 것이고, 요놈은 4를 곱한 셈이니까 9가 되겠죠. 제 생각엔 이 문제도 풀이가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먼저 푼 풀이로 풀었고, 어쩌면 이렇게 뭐 역함수 관계로 본 게 아니라 대충 왠지 뭐 대입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때려 넣어서 푼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풀고 개인적으로 풀이가 궁금하면 따로 가져와서 질문하면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